유니티로 게임을 만들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또는 게임 오브젝트에 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클래스를 한 줄도 수정하지 않고 마치 원래부터 있던 메서드처럼 새 기능을 붙이는 방법, 확장 메서드입니다. 개념부터 IL 수준의 내부 동작, 그리고 유니티 실전 패턴과 함정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니티에서 트랜스폼의 X좌표만 바꾸려면 매번 이런 세 줄 코드를 반복해야 합니다. 포지션을 읽어서 X값을 바꾸고 다시 써넣는 패턴입니다. 세 줄이 결국 한 줄의 의도를 표현하는 거죠. transform.setPositionX10F 같은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트랜스폼은 유니티 엔진 내부 클래스라 직접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정적 유틸리티 메서드를 만들면 transformhelper.setPositionXTransform 10F처럼 대상 객체가 첫 번째 인자로 밀려나 코드를 읽는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확장 메서드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확장 메서드를 이해하는데 딱 맞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케이스입니다. 스마트폰 내부 기판을 분해하지 않아도 케이스를 씌우면 거치대나 카드 수납 같은 새 기능이 생기죠. 케이스는 스마트폰의 외부 버튼, 즉 공개된 인터페이스만 활용하고 내부 부품에는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케이스가 폰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확장 메서드가 바로 이렇습니다. 기존 타입의 소스 코드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마치 원래 그 타입에 속한 메서드처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멤버에만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캡슐화를 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확장 메서드를 선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적 클래스 스태틱 클래스 안에 선언해야 합니다. 둘째, 메서드 자체도 스태틱이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 매개 변수 앞에 디스 키워드를 붙여서 어떤 타입을 확장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public static int word count this string str 라고 선언하면 이제 어떤 스트링 변수에서도 .word count 형태로 호출할 수 있게 됩니다. 컴파일러가 이 문법을 인식해서 호출부를 정적 메서드 호출로 자동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파란색 박스가 정적 클래스 선언이고 그 안에 정적 메서드가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이 바로 디스 매개 변수, 즉 확장 대상 타입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면 호출부에서는 hello world.word count처럼 마치 스트링의 인스턴스 메서드처럼 쓰지만 이것이 컴파일러에 의해 string extensions.word count hello world 라는 정적 호출로 변환됩니다. 화살표가 그 변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tring extentions라는 스태틱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word count 메서드를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가 this string str 이죠. 이제 16번째 줄을 보면 sentence.wordCount처럼 마치 스트링의 메서드처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번째 줄은 stringExtensions.wordCountSentence처럼 정적 메서드로 직접 호출한 것입니다. 결과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컴파일러 입장에서 이 두 호출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IL을 보면 세 가지 핵심 사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첫 번째 줄 DOM 클래스 선언에 abstract shield가 붙어 있습니다. C샵에서 스태틱 클래스는 IL 수준에서 abstract shield 클래스로 표현됩니다. 인스턴스를 만들 수도 상속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둘째, 6번째 줄과 4에서 6번째 DOM 커스텀 블럭을 보면 클래스의 익스텐션 어트리뷰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이 속성이 있어야 다른 어셈블리에서도 이 타입이 확장 메서드를 가진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셋째, 10번째 줄을 보면 string st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this 키워드는 IL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일반 매개 변수가 됩니다. 메인 메서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0번째와 43번째 줄을 보면 sentence.wordCount 인스턴스 호출과 string extensions.wordCountSentence 직접 정적 호출이 완전히 동일한 콜 명령어를 생성합니다. 확장 메서드는 진정한 의미의 구문 설탕입니다. 런타임에는 평범한 정적 메서드 호출과 완전히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자, 이제 컴파일러가 확장 메서드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obj.method라는 호출을 만났을 때 컴파일러는 정해진 순서대로 메서드를 탐색합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면 나중에 나올 함정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컴파일러는 4단계로 탐색합니다. 가장 먼저 해당 타입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찾습니다. 찾으면 바로 사용하고 확장 메서드는 완전히 무시합니다. 없으면 현재 네임스페이스의 확장 메서드를 찾고 그래도 없으면 유징어로 가져온 네임스페이스들을 차례로 뒤집니다. 이 모든 탐색이 실패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오른쪽의 초록색 박스가 핵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 메서드가 항상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인스턴스 메서드에 밀렸을 때 경고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에서 다룰 중요한 함정의 원인이 됩니다. 코드로 탐색 순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t extensions 클래스를 보면 세 번째 줄에 toString 확장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int 타입에는 이미 toString 인스턴스 메서드가 존재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가 항상 우선이기 때문에 이 확장 메서드는 절대 호출되지 않습니다. 반면 아홉 번째 줄의 isPositive는 int 타입에 같은 이름의 인스턴스 메서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확장 메서드는 정상적으로 호출됩니다. 메인 메서드 아래를 보겠습니다. 21번째 줄 score.to string n 0 2는 int의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22번째 줄 score.isPositive는 확장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겉으로는 두 호출이 똑같이 생겼지만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거칩니다. 이 차이를 IL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IL에서 차이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을 보면 toString 호출 전에 ldroca.s0이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ldroca는 변수의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입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call instance라고 되어 있죠. 인스턴스 메서드 호출입니다. 반면 열 번째 줄에서는 ldroc 영접값 자체를 복사해서 로드합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서 callable int extensions, isPositive int, 서론도 정적 메서드 호출입니다. 두 호출이 같아 보여도 IL에서는 완전히 다른 패턴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확장 메서드의 흥미로운 특성 하나입니다. 보통 널인 객체에서 메서드를 호출하면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하죠. 그런데 확장 메서드는 널에서도 호출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도 IL을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name이 널임에도 불구하고 19번째 줄에서 name is null OMT를 호출하면 예외 없이 true가 반환됩니다. 20번째 줄에서 name.odefault, unknown도 정상적으로 unknown을 반환합니다. 실제 유니티 프로젝트에서도 이런 null safe utility를 만들 때 유용한 패턴입니다. IL에서 이유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 번째 줄 ldnull로 null을 스택에 로드합니다. 네 번째 줄에 strloc.0으로 name에 저장하고 다섯 번째 줄에서 ldroc.0으로 그 null 값을 그대로 꺼냅니다. 일곱 번째 줄을 보면 call, 정적 메서드 호출입니다. 만약 인스턴스 메서드였다면 콜버트가 사용됐을 텐데 콜버트는 호출 전에 반드시 null 체크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null reference, exception이 발생했겠죠. 하지만 확장 메서드는 콜 정적 호출이므로 null 체크가 없습니다. null은 그냥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될 뿐입니다. 이것이 null safe utility를 만들 수 있는 이유인 동시에 나중에 다룰 함정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유니티에서 확장 메서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상황을 before, after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처음 해봤던 트랜스폼 X 좌표 변경 문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before 패턴입니다. 매 프레임 업데이트에서 실행되는 코드인데 X 좌표 하나를 바꾸기 위해 첫 번째 줄에서 포지션을 읽고 계산하고 네 번째 줄에서 다시 써넣는 세 줄 패턴을 반복합니다. 코드가 길어질수록 이 패턴이 여기저기 흩어져 가독성을 해치게 됩니다. 애프터 패턴입니다. 트랜스폼 익스텐션즈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두면 18번째 줄처럼 트랜스폼 setPosition X 한 줄로 동일한 동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바로 읽기죠.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코드의 IL은 단순한 정적 호출이기 때문에 성능 오버헤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독성만 높아지고 성능 비용은 없습니다. 유니티 개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확장 메서드 패턴 중 하나가 gather add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가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추가하는 패턴인데요. 매번 직접 작성하기 번거로운 코드를 한 번의 확장 메서드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1번째 줄을 보면 GameObject.gather add 컴포넌트 rigidbody 한 줄로 끝납니다. 내부적으로는 try get 컴포넌트로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add 컴포넌트로 추가하는 로직이 들어있지만 호출하는 쪽에서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where t 컴포넌트 제네릭 제약 조건 덕분에 컴파일 타임에 타입 안전성이 보장되어 런타임 타입 검사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장 메서드를 더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서드 체이닝, 즉 플루언트 API 패턴입니다. 확장 메서드가 자기 자신과 같은 타입을 반환하면 .a to로 메서드를 계속 이어붙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링큐가 바로 이 패턴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setLayer, setTag, setName 각각이 게임 오브젝트를 반환합니다. 그러면 22번째 줄처럼 점으로 계속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레이어 설정, 태그 설정, 이름 설정을 한 번의 선언적인 흐름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링큐의 where, select,
오더바이도 모두 이런 방식으로 iEnumerable을 반환하며 체이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링큐의 편리한 체이닝에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업데이트처럼 매 프레임 실행되는 핫패스에서 링큐를 사용하면 지시 압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시는 가비지 컬렉터, 더 이상 쓰지 않는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하는 런타임 구성 요소인데요. 지시가 한꺼번에 많은 메모리를 회수할 때 프레임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확장 메서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링큐 확장 메서드 내부에서 힙 할당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IL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짝수 점수의 합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스코어즈 썸, 웨어 썸, 읽기 쉽고 간결합니다. 하지만 이 코드가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 호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IL을 보겠습니다. IL에서 new obj 명령이 보이시나요? 8번째 줄 근처에서 펑크 대리자가 이미 캐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10번째 줄에서 캐싱 여부를 체크합니다. 이미 캐싱되어 있으면 재생성을 건너뜹니다. 하지만 첫 호출이라면 15번째 줄에 new obj로 힙의 펑크 대리자 객체를 생성합니다. new obj 명령은 힙의 새 객체를 할당한다는 뜻입니다. 19, 20번째 줄을 보면 where가 iEnumerable 반복자 객체를 힙에 새로 생성합니다. 20, 23번째 줄에서도 내부적으로 게시 뉴머레이터를 호출하여 추가 할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코드가 업데이트에서 매 프레임 호출되면 매 프레임마다 힙 할당이 발생하고 그것이 지시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애프터 버전 4 루프입니다. 코드가 좀 더 길지만 핫패스에서는 이 방식이 안전합니다. 왜 그런지 IL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4 루프 버전에는 new obj 명령어가 없습니다. 8번째 줄에서 루프가 시작됩니다. 10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인덱서에 직접 접근하고 12번째 줄에서 CQ 명령으로 짝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복자 객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21번째 줄에서 홀 수명 건너뛰고 26번째 줄에서 섬에 더합니다. 모두 스택 위에서 일어나는 연산입니다. 새 객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34번째 줄에서는 스코어즈.카운트와 비교하여 루프를 계속할지 결정합니다. 힙 할당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확장 메서드 자체에는 성능 비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확장 메서드 내부에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링큐는 내부에서 힙 할당을 수반하므로 핫패스에서는 직접 루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주의사항, 즉 함정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4가지 함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만나기 쉬운 버그입니다. 유니티에서 벡터3는 구조체, 즉 값 타입입니다. 확장 메서드의 디스 매개 변수는 기본적으로 값을 복사해서 전달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selxred 메서드입니다. 5번째 줄에서 v.xx로 x를 수정합니다. 하지만 실행해보면 원본 벡터3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disvector3v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호출할 때 벡터3 값이 통째로 복사되어 전달됩니다. 복사본의 x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입니다. IL에서 첫 번째, 4번째 줄을 보면 메서드 시그니처에 value type vector3v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가 아니라 값 자체입니다. 9번째 줄 호출부에서는 ld로 영집값을 복사해서 스택에 올립니다. 12번째 줄에서 그 복사본이 전달됩니다. 원본 포스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은 C# 7.2에서 추가된 refdis입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를 refdisvector3v로 선언하면 값 복사 없이 원본을 직접 참조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indis도 있는데 이쪽은 읽기 전용 참조입니다. 큰 구조체를 복사 없이 읽기만 할 때 사용합니다. 올바른 버전입니다. refdisvector3v로 선언했기 때문에 5번째 줄에 v.xx가 원본을 직접 수정합니다. IL에서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핵심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4번째 줄 메서드 시그니처를 보면 value type vector3 $v입니다. 앰퍼샌드 기호가 참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9번째 줄 호출부에서는 ldroca.s0, ldroc.0과 달리 ldroca는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입니다. 12번째 줄에서 그 주소가 전달됩니다. 결국 메서드 안에서 원본 포스의 주소를 통해 직접 수정하게 됩니다. ldroc.0과 ldroca.s0의 차이. 이것이 바로 값 복사와 참조 전달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확장 메서드를 잘 쓰고 있었는데 유니티나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되면서 같은 이름의 인스턴스 메서드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경고도 없이 확장 메서드가 무시되고 인스턴스 메서드가 호출됩니다. 동작이 바뀌어도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버그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줄
V1.0 시절에는 트랜스폼의 리셋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줄처럼 트랜스폼 리셋을 호출하면 우리 확장 메서드가 잘 동작했습니다. 그런데 14번째 줄을 보면 유니티 V2.0에서 트랜스폼에 리셋 인스턴스 메서드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15번째 줄 트랜스폼.리셋인 이제 인스턴스 메서드를 호출합니다. 16번째 줄처럼 우리 확장 메서드는 경고 없이 사라집니다. 아무 알림도 없습니다. 동작이 바뀌어도 컴파일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버그를 찾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응 방법은 확장 메서드 이름을 프로젝트 고유 접두사나 더 구체적인 이름으로 짓는 것입니다. 리셋 대신 리셋 트랜스폼 투 오리진 같이 충돌 가능성이 낮은 이름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 함정은 앞서 설명한 널 허용 특성이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입니다. 확장 메서드는 널에서 호출 가능하다는 점이 잘못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발자가 메서드가 호출됐으니 객체가 널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의 배드 버전을 보겠습니다. list.firstWordPutBad를 호출했는데 6번째 줄에서 list 0에 접근합니다. 리스트가 널이면 여기서 널, 레퍼런스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호출부에서 메서드 호출이 됐으니 리스트가 널이 아닐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10번째 줄의 세이프 버전은 다릅니다. 내부에서 리스트가 널인지 명시적으로 검사합니다. 확장 메서드 내부에서 디스 매개 변수에 대해 널 검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함정은 다이나믹 타입입니다. 확장 메서드는 컴파일 타임 개념입니다. 유징 지시문으로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가져왔는지를 기반으로 컴파일러가 탐색합니다. 반면 다이나믹은 DLR, 즉 다이나믹 랭귀지 런타임이 런타임에 메서드를 바인딩합니다. 이 두 개념은 호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다이나믹 변수에서 확장 메서드를 호출하면 컴파일은 통과하지만 런타임에 런타임 바인더 익셉션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줄처럼 명시적으로 인트로 캐스팅한 뒤 정적 호출로 직접 써야 합니다. 유니티에서 다이나믹을 직접 쓰는 경우는 드물지만 리플렉션이나 서드파티 라이브러리와 연동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확장 메서드는 C# 3.0이 2008년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등장 이유가 흥미로운데 링큐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기능입니다. iEnumerable에 where, select, orderby 같은 메서드를 추가하되 기존 컬렉션 타입을 수정하지 않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확장 메서드가 그 해결책이었습니다. 첫 번째 줄 주석처럼 이것이 C# 3.0에서 시작된 링큐의 모습입니다. where, select, orderby가 모두 iEnumerable에 대한 확장 메서드입니다. 유징 시스템.링큐 하나로 이 모든 기능을 쓸 수 있는 것도 네임스페이스 기반으로 확장 메서드를 탐색하기 때문입니다. C# 7.2에서는 값 타입 확장의 함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바로 refdis와 indis입니다. 함정 1에서 봤던 벡터3 복사 문제를 언어 차원에서 해결한 것입니다. 비포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을 보면 dis large struct v입니다. 구조체가 크면 클수록 이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전체 복사가 발생합니다. 크기가 큰 구조체라면 성능에 부담이 됩니다. 애프터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의 indis large struct v, indis는 읽기 전용 참조로 전달합니다. 복사 없이 원본을 읽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줄의 refdis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한 참조입니다. 앞서 selx9에서 봤던 것과 같은 패턴입니다. 유니티의 벡터3처럼 자주 전달되는 구조체를 확장 메서드로 다룰 때 C# 7.2 이상에서는 indis나 refdis를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C# 10에서는 글로벌 유징이 추가됐습니다. 파일마다 유징을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장 메서드 관련해서는 특히 편리한데요. 프로젝트 전체에서 공통으로 쓰는 확장 메서드 클래스를 한 파일에서 전역 선언해두면 됩니다. 글로벌 유징.cs 같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첫 번째 줄처럼 글로벌 유징 스태틱으로 선언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의 모든 파일에서 다섯 번째 줄처럼 유징 없이 바로 transform.setPositionX나 gameObject.getOverComponen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장 메서드를 프로젝트 전체에서 기본 API처럼 사용하는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확장 메서드는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구문 설탕입니다. 스태틱 클래스 플러스 스태틱 메서드 플러스 디스 키워드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메서드는 항상 우선이고 경고가 없다는 것. 널에서 호출 가능하지만 내부에서 널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 값 타입은 refdis를 쓰면 복사를 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링큐는 핫패스에서 주의해야 한다는 것. 이 네 가지 함정을 기억해두면 유니티 프로젝트에서 확장 메서드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